초식동물이 고기 맛을 알게 되면 호랑이 잡아먹는 소가 생겨날 수도 있는 과학적 근거 전혀 없는 그냥 흥미 위주의 이야기이니 이해 좀 해주시길.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살고 육식동물은 사냥을 하여 고기를 먹고 살아간다. 잡식동물은 풀도 고기도 다 먹고 사는데 인간과 원숭이와 개 이런 애들이 잡식동물이라 하더라. 초식동물 중 사슴, 이 사슴이 작은 새나 병아리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뱀도 씹어 드셨다더라. 기린의 경우에는 물소의 사체를 뜯어먹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 육식하는 초식동물이라고 검색해보니 어떤 나라에서는 소가 양을 습격하여 잡아먹었다고도 하는데 이때 식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사료랑 풀을 넉넉히 주곤 했다는데 근데 또다시 양을 습격해서 그 고기를 씹어 드셨다고 하네. 자, 그 소는 주변 소를 공격하여 막 죽이고 잡아먹고 한 게 아닌 것으로 봐서는 뇌에 큰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도축해야 할 상태가 아니었고 양을 식량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사냥하여 죽여 뜯어먹은 걸로 보이는데 초식동물이 식물을 먹는 것은 어디 도망가지 못하는 움직일 다리나 날아다닐 날개가 없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방어수단도 없는 식물, 동물이 다가와서 뜯어먹으면 어쩔 수 없이 산채로 잡아먹히는 게 그들의 운명. 자, 기린이 물소의 사체를 뜯어먹은 경우가 있었다고 했잖아. 시체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쩌면 식물과 같은 상태. 초식동물은 육식을 할 수 있고 다만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어야 그 거대한 몸을 유지할 수 있기에 끝없이 풀을 뜯고 그 덩치는 거대해지게끔 되었다고 하네. 물론 사슴이나 말 같은 경우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게끔 날렵하게 진화했지만 거대한 사슴, 맑고 손바닥 사슴, 이름 독특한 이 사슴은 몸 높이만 2m가 넘고 무게는 600kg 정도 나간다고 하니 웬만한 육식동물이 단독으로 사냥 이거 힘들지 않을까? 코끼리나 기린은 말해서 뭐 하겠나? 코끼리의 하루 식물 섭취량은 100kg이라고 하네. 아 맞다. 인도에서 식인 코끼리? 자꾸만 개판 치고 다니는 깡패 코끼리에게 인간들이 총을 쏴서 잡은 적이 있었는데 그 뱃속에서 사람의 DNA 17명께 발견되었다고 하네. 사람 잡아먹은 거 맞나 봐. 뭐 자신의 새끼를 해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 이거 하려고 그랬다는 추측도 돌았다고 하는데 결론은 초식동물은 육식을 하고 이유 중 하나는 소금기를 얻기 너무 힘들기에 육식동물은 몸에 염분이 부족할 걱정이 사실 덜하고 살 거야. 하도 고기들을 먹고 피를 마시기에 몸에 염분이 부족할 걱정은 덜하고 살 거야. 동물의 고기에 피에 소금기가 충분히 녹아들어 있다고 하잖아. 반면 초식동물은 풀만 먹고 사는데 그리고 자꾸 물 마시는데 그 짠 소금을 어디서 얻겠냐고. 그러니 가끔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뜯어먹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자, 초식동물이 식물을 먹고 산 이유는 도망치지 않아서이고 자신이 애써 사냥하지 않아도 돼서이다. 근데 이들 중에 추격하길 즐기고 천적에 대항하여 역으로 그 천적을 뭐 늑대나 표범 이 정도겠지. 사자나 호랑이를 이길 정도의 초식동물은 코끼리나 기린 정도밖에 없을 테니 아니 뭐 코뿔소도 하마도 그러겠다. 거대 사슴이 늑대와 싸워서 늑대는 심한 부상을 입었고 마침 너무도 굶주렸던 사슴은 늑대에게 마무리 공격을 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쓰러진 늑대의 고기를 사슴은 씹어먹게 된다. 자, 아무리 동물이라고 하지만 풀이 맛이 있을까? 먹어본 적이 있어? 인간이 내가 판단하기에는 뭔가 고기가 더 낫겠지. 그냥 생풀보단. 뜨끈뜨끈한 데다 생명의 필수 요소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된 고기가 당연히 더 땡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가 약한 애들도 아닌데 풀 뜯어먹고 그러면 모래도 묻어있고 그 얼마나 질긴 풀들이 많은데 짐승 가죽이 뭐 질기면 얼마나 질기다고 그걸 못 씹어 먹겠냐고. 조금은 다르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네이버 웹툰에 혹시 호랑이 형님이라는 웹툰 만화 알고 있어? 거기에 호랑이 잡아먹는 동물이 참 많이도 소개되더라.
그래서 검색해보니 초식동물들만 말해볼게. 박이라고 불리우는 말처럼 생긴 호랑이를 잡아먹는 동물이 있었고, 죽우라고 불리는 소 또한 호랑이를 잡아먹는다고 하고, 개도 족제비도 원숭이도 호랑이 잡아먹는 애들 있다고는 하지만 얘는 잡식성이라 그냥 패스. 자, 전설 속 동물이지만 소도 말도 호랑이 잡아먹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상상력으로 만든 애들이겠으나 호랑이 잡아드실 상상을 했다는 건 이 동물들이 다른 짐승도 사냥해서 잡아먹곤 했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에 그런 동물도 있을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태어난 것 아니겠냐고. 자, 초식동물이 육식을 했다는 내용들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다. 괴소리 시작해 볼게. 쥐가 고양이를 물었다, 공격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혹시 있어? 둥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쥐는 왜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된 걸까? 가장 핵심은 체급이야. 쥐보다 고양이가 커서 그런 거야. 혹시 있을까 해서 거대 쥐를 검색해 봤는데, 큰 쥐처럼 보이는 카피바라나 비버, 얘네들은 상당히 온순하다고 하네. 그런데 비해 거대 쥐가 고양이 물어 죽이고 아이까지 공격하려다가 아이 아빠한테 잡혀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하더라. 이처럼 체급의 차이로 쥐가 더 크다면 고양이는 쥐를 사냥감으로 생각 안 할 것이고, 모든 동물이 다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건 또 아니야. 자신보다 큰 사냥감을 노리는 담비, 그 작은 몸집으로 자신보다 몇 배나 큰 토끼나 심지어 사슴 새끼까지 노리니, 늑대나 호랑이는 또 어떤가? 자신보다 큰 동물을 사냥하여 잡아먹곤 하잖아? 근데 코끼리 성체나 기린 성체는 어때? 진짜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는 애들 아니고서는 아무리 강한 호랑이도 사자도 가까이 함부로 가지 못하잖아. 덩치가 워낙 크니까. 자, 체급이 크니까 포식자도 함부로 못하는 존재. 그러면 예전 공룡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볼까? 아무리 초식 공룡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건 마찬가지겠지. 게다가 그 당시에 초식 공룡은 말이 초식이지, 그 거대한 몸을 이끌고 다니려고 한다면 정말로 초식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 죽어가는 동료의 시체를 뜯어먹기도 하고, 나약해진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고, 육식 공룡의 부상을 입어 잘 달리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자신보다 덩치도 적고 그런 다친 동물을 그냥 지나쳤을까? 현존하는 초식 동물들과는 다르게 예전의 초식 공룡은 잡식이었으리라 예상이 되고, 그렇게 신선한 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무리지어 사냥을 하는 상황도 벌어졌을 거라 보는데,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더라도 초식 공룡의 서식지에 함부로 쳐들어가는 그런 무리한 행동 자제하지 않았을까? 그때와 큰 차이 나지 않게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체급 차이는 당연히 초식동물이 클 수밖에 없겠지. 근데 예전과 달리 대부분의 초식공룡이 잡식을 하는 거랑은 다르게 너무도 비건을 하며 살아온 초식동물은 자신들이 고기를 즐긴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나 피해 다니는 도망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물론 어마어마하게 떼로 몰려다니는 물소 떼는 그 흉포함에 모든 맹수들이 가장 기피하는 애들인데, 이들은 어쩌면 지들이 달려가서 깔려 죽게 만든 육식동물들의 사체를 축제 음식 삼아 그 고기를 뜯어다가 자신들의 새끼들에게도 나눠줬을지 모를 일이야. 그래서 일부 초식동물들은 자신들이 육식도 하는 존재인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무리에서 벗어나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한 마리 개체가 그렇게 홀로 사냥을 하며 다녔으나 번식을 위해 다시 무리에 쳐들어가 암컷을 반사냥하여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오니, 그렇게 자신만의 무리가 어느 정도 형성되게 되었고, 이들의 대표적인 종으로는 소와 말 그리고 사슴이 있었어. 이들에겐 더 이상 천적이 없는 상태. 늑대 무리를 만나면 먼저 달려나아가 그 우두머리에게 돌진하였고, 이런 비정상적인 개체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포식자들은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다니고 있는 초식동물 중 그 덩치가 제법 크고 눈빛이 초식동물의 그것이 아닌 존재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
그러던 중에 늑대 무리의 습격으로 인해 육식을 해오던 소의 보금자리가 파괴되었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소, 아니 이제 전설 속의 동물 죽우라고 하자 자신의 새끼와 암컷이 죽어나간 것을 확인한 이 특이 개체는 그 모습이 변하다 못해 눈빛은 더 빨갛게 변해가는데, 새끼와 철을 잃은 그 존재는 또다시 자신들의 종이 모여다니는 무리에 쳐들어가 우두머리 소와 몇몇 수컷 소를 죽이고 암컷 소를 데리고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와 또다시 번식 행위를 시작하는데, 이때 죽은 우두머리 숫소를 잃은 그 소의 무리들은 이 흉포한 소의 보금자리 근처로 모두 몰려와 그의 움직임에 따르게 되는데, 그렇게 이 무리의 소들은 아파서 죽거나 늙어 죽거나 하는 자신들의 동료의 살과 피를 취하게 되었고, 우두머리 소 주구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었는데, 늑대 무리의 서식지로 쳐들어간 소떼는 그곳의 새끼들을 무참히 밟아 죽인 후 그곳에 늑대 무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우두머리 늑대와 몇 마리 늑대들을 잡아 죽인 후 식사마냥 가죽까지 뜯어먹는 상황 발생. 그렇게 한 무리의 늑대들이 전멸하다시피 되었고, 저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나도 피해 다니지 않게 된 소떼는 급기야 호랑이가 사는 서식지까지 마음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호랑이 새끼와 암컷이 소떼에게 죽임을 당하고 늑대 무리가 당했던 것처럼 식량으로 전락해버리는 이상한 사태 발생. 이 산의 주인인 거대 호랑이는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와 그 분노와 슬픔에 엄청난 포효를 일으키는데, 이에 눈빛 하나 변하지 않은 소떼는 호랑이에게 돌격하기 시작하였고, 억울한 이 산의 주인은 꽁지 빠질 정도로 빠르게 장소를 벗어나 혹시라도 그 미친 소들을 만나게 될까 우려하여 다른 산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초식동물인 소는 잡식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렇게 세대가 지나다 보니 월등히 강력한 종이 태어났어. 그렇게 강한 종끼리의 교배로 인해 평상시 소들 중 그 덩치가 2배는 되는 그런 괴물소가 태어나니 산길에서 만난 모든 맹수들은 그 존재의 냄새만 맡더라도 벌벌 떠는 황당한 상황의 연출. 이런 현상은 거대 사슴에게도 나타났으며 난폭한 말의 무리에서도 그런 잡식화가 진행이 되었으니, 이제 호랑이가 자리할 사냥터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고, 홀로 외로이 지내던 호랑이는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자신만의 무리를 짓는 습성이 생겼고, 사실 그 특정 괴물소나 괴물사슴은 그 아무리 강력한 호랑이라 할지라도 홀로 사냥이 불가능할 만큼 그 체급 차이는 낮고, 무엇보다 고기 맛을 알게 된 예전의 먹잇감들은 이제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자신의 몸에 구멍이나 쓰러진 자신의 살과 내장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포식자가 되어 있었으니, 그렇게 육식동물은 자신들의 종을 지키기 위해 홀로 다니던 습성을 버리고 무리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 강력해진 몇몇 소와 말과 거대한 사슴, 이 특이 개체는 홀로 다니며 사냥하기를 즐기게 되었고, 그들만의 번식이 필요하다 싶을 때 자신의 종이 모여있는 무리를 습격하여 종족 또한 잡아먹고 암컷을 납치해오는 기괴한 일 또한 생기곤 했는데, 자, 전설 속 호랑이 잡아먹는 소 주구의 탄생 비화에 대해 마음대로 지어서 떠들어봤는데, 어떤 계기가 생긴다면 이 자연 생태계에 혼란을 줄 그런 오염 또는 외계인의 개입, 요괴의 장난, 인간의 실험, 이런 요인들로 인해 이 땅의 최고 포식자는 언제나 유린하고 착취했던 그 가축들에게 역으로 공격받다가 결국에는 인간들이 가축이 되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 온다면, 인류 멸망보다 더 잔인한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그런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이런 이상한 상상, 그런 생각, 상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괴고리의 세 손가락 TV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